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조비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비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이거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조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주봉이고요. 10.39달러까지 많이 떨어졌죠. 아마 요거보다 더 떨어졌다가 어젠가 한번 조금 살짝 오르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가 왜 떨어졌을까요? 급락 원인 분석인데, 자, 1월에 조비의 주가가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당초에 이제 한 1빌리언 달러인가 이제 그 유상 이제 자본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1.2빌리언 달러로 늘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자금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10억 달러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총액이 이를 넘어서면서 지석 희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더라. 그런 거. 자, 그리고요. 발행 가격의 직전 종가 13.37달러 대비 15% 할인된 11.35달러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 주식을 매도를 하게 했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286만 주의 신규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 풀려버리면 지분의 가치가 7%에서 최대 13.3%까지 희석될 것이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가 주체로 하느냐? 모건 스탠리가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조비의 주식을 이제 빌려다가 뭔가 모건 스탠리가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 거래를 합니다. 약간 공매도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530만 주의 그 주식을 빌렸다가 이제 매도하면서 이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폭을 보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팔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락을 더 부추겼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 증자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가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했던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수급을 망가뜨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과대 하락이 투자자 멘탈을 더 흔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기술적 관점이죠. 차트 보면 이거 지금 아마 이게 주봉 차트일 텐데 60일 주봉 차트도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일봉은 거의 뭐 장단기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왔죠. 이 밑에 아무것도 지금 받쳐주는 이평선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이게 언제까지 이제 받쳐주는 그렇다 할 지지도 없고 해서 조금 불안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조비는 왜 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까지 대규모 자본 조달을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조비가 이제 확보한 1.2빌리언 달러가 어디에 쓰일 거냐면, 자, 이제 지금 FA 인증 최종 단계까지 거의 와 있죠? 요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 뭐 해야 됩니까? 대규모 이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월 500대, 연 500대에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생산 시설을 데이톤에다가 두 번째 생산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돈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R&D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현재 이제부터는 KPX 설비 투자 비용에 많이 들어갈 차례가 됐더라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냐면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위치한 70만 평방피트 규모의 제2공장 가동을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7일 날 나왔던 뉴스고요. 두 번째 오하이오 패실리티를 얘네들이 인수를 했다. 여기다 이제 뭐 하겠습니까? 대규모 생산 시설을 누구와 함께? 도요다와 함께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이 마리나베이에 있었죠. 마리나에 지금 생산 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대략 43만 5천 스퀘어 풋이었다. 대략 축구장 5.6개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인수했던 게 약 70만 스퀘어 풋 축구장으로 무려 9개가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지를 인수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비 기체를 만들 대량 생산 시설을 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나에서는 최대 이제 24대였는데요. 지금 데이턴에서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연간 최대 500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 12개월, TTM이죠. 과거 12개월 동안 얘네들이 영업 활동에 얼마를 계속 쓰고 있냐면 477밀리언 달러 규모를 썼습니다. 과거 12개월이에요. 그랬을 때 이번 증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 요거를 합치면 대략 2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500밀리언 달러를 1년에 친다고 했을 때 1년입니다. 그럼 대략 계산하면 4년인데 이렇진 않을 거다.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케이펙스가 한 거의 50밀리언 달러 정도의 규모였는데 50밀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현금 소진율이 커질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7년 말까지는 이 돈으로 상용화를 하는데 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비가 이제 블루프린트가 나온 걸 보면 2026년 초, 2026년 말, 늦으면 2027년까지 상용화가 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를 하는 데까지는 필요한 자금은 요번 자금 조달로 마련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태까지 나온 것들 보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현금으로 영업하면서 현금을 얼마나 까먹냐? 477밀리언 달러. 2024년, 2023년, 2022년 436, 313, 235 점점점 이제 손실폭이 커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R&D 비용이 되게 예전에는 컸습니다. R&D 비용이 TTM 트레일링 12months 기준 540밀리언 달러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케이펙스는 55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R&D 비용이 줄어들고 케이펙스 비용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빌리언 달러를 여태 이제 주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내려오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FA 얼마나 남았냐? 이거 이제 빨리 해야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상용화까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FAA 인증 형식 5단계 중에 4단계를 진행 중이죠. 그래서 스테이지 4에서 뭐 했습니까? TIA 단계, TIA 페이지 했습니다. 요거 뭡니까? 지금 FAA가 기체의 설계와 제조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발행하는 권한인데 요거 지금 발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금 그 FAA에서 지금 직접 조종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종사가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결국 이제 땅에서 그라운드에서 조비 기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그라운드 테스트는 통과했고 실제로 날리는 것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비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정말 오래 이제 거의 다 왔고, 이렇게 대규모로 아마 조비가 한 1.2빌리언 달러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비가 이렇게 크게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정말 대량 생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량 생산 시기가 남았다라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FAA 인증이 거의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비 측에서도 대량 생산을 위해서 큰 돈을 이게 조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비가 이제 FAA 인증을 받고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럼 누구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6년간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DXB 두바이 쪽 그 국제공항, 그 다음에 팜 주메이라 등의 4개의 핵심 버티포트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 요거 2026년 말이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볼까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 정부랑 MOU 체결을 했죠.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의 이비톨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 교통 전략을 협력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는 2025년에 실증 비행을 완료했다라고 저번에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말고 델타랑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그다음에 LG란다. 그 로스앤젤레스 쪽이죠. 그다음에 LA 공항 쪽에 셔틀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누구랑? 델타항공이랑. 그래서 2026년 서비스 개시 예정인데 요거는 FAA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도 봐야겠죠. 방산 쪽에 S3L이스랑 얘를 지금, 터빈 엔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운행하는 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전기 자율주행 공동 개발을 앤서리 해리스랑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쓴다. 요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무인 기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를 인수를 했죠. 블레이드가 이제 뉴욕이랑 유럽 쪽에 기존 고객이 있고 이제 헬리콥터 이제 운행하는 기업이었는데, 요거 지금 이제 인수를 하면서 헬기를 점차적으로 이제 수직 이착륙기로 변화를 주면서 기존의 고객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간다는 그런 전략도 발표를 했었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조비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큰 공신은 토요타죠. 토요타가 여태까지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두 번째 데이톤 그 패슬리티 쪽에 대량 생산을 하는데 아마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도요타가 같이 들어와 있더라라는 것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비를 보낼 때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뭐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인증 지연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FA 스테이지 4가 조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금 소진율이 많아지고 정말 운이 없으면 다시 한번 자금 조달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프라 병목 현상 볼까요? 자, 기체가 인증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만든 막 조비 기체를 찍어내고 있는데 버티포트 건설이 좀 안 되더라라는 거.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확률이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버티포트 쪽, 이게 인프라 쪽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작성을 해봤고, 자, 수익성 전환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비가 이제 기체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많이 만들어내서 여기서 매출이 어떻게 발생을 할 거냐, 이 기체를 대여를 해서 매출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유지 보수를 하면서 매출을 올릴 것이냐, 어떻게 어디서 매출이 발생을 할지도 좀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조시설 확장 케이펙스 지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금 소진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보수적으로 2년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어쩌면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조비가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지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이라는 필수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상용화가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떻게 누구든 이 이비톨 관련된 회사는 이거를 모두 다 겪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이번에 아처 있죠. 아처가 예전에 트럼프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비톨 키워줄 거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유상증자 자본 조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도 아처는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자본 조달 같은 거 할 때는 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비는 약간 요거에는 약간 조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저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1년 내에 FAA의 인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미국보다 조금 빠를 것 같은 두바이에서 이 에어택시 초기 운항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앞으로 조비의 그 주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조비가 주가가 많이 내려갔길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기업 정리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